월세가 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몸을 내 등 뒤에 밀착하며 양손으로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간신히 참아내며 60대 집주인이 세입자 여성을 월세 대신이라며 발칙한 일을 벌이는 실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저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 장호석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저는 그 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명절이면 양가 친척들이 모여 앉아 사모님 여유 있으시겠어요? 라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오래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나 봐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파도는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면서 남편의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버텨보려고 대출을 받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결국 빚만 쌓여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의 공기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밝은 얼굴로 여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이야기를 풀어놓던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술에만 의지했어요. 제가 다가가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위로하면 그는 씁쓸한 미소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결국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람, 그토록 의지하던 남편은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는 남이 되었고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빚 그리고 텅 빈 손뿐이었지요. 짐을 꾸려 나오던 날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초라했어요. 주름진 눈가 축 늘어진 어깨. 내가 정말 이렇게 무너졌구나. 목이 메어왔습니다. 살 곳을 찾아 부동산을 전전하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집값은 치솟았고 전세는커녕 월세조차 만만치 않았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 관리도 집주인이 직접 해요. 좀 낡았지만 그만한 집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내민 마지막 카드. 그렇게 저는 낯선 골목, 오래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층짜리 다가구 주택, 꼭대기층. 겉은 낡았지만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제 형편에 맞는 조건이라는 게 가장 컸지요. 계약서를 쓰고 입주날 집주인 부부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봅시다 인사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버텨내야 해. 하지만 정작 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살림은 가사도우미가 맡았고 아이들 밥도 남편이 고용한 아주머니가 챙겨주셨지요. 이혼 후 처음 맞이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동네, 낯선 하루. 하지만 무엇보다 낯선 건 제 스스로였어요. 여태껏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제 무능력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싱크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 문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그건 싱크대에서 시작된 작은 새어나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안에 균열 소리 같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지요. 새 집으로 이사 오던 날 작은 짐들을 풀어내리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때는 넓은 거실에 가득 차 있던 가구와 소품들, 장식장 안에 줄지어 있던 고급 그릇과 와인잔들.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낡은 캐리어 2개와 종이박스 몇 개뿐이었어요. 낡았지만 반듯한 다가구 건물, 맨 꼭대기층.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찼지만 묘하게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그래, 이게 내 자리구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치로만 보면 초라하지만
지금 제 형편에 맞는 최선이었지요. 짐을 정리하고 있자니 현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세입자분? 계세요? 문을 열자 집주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였는데 인상이 무척 좋았어요. 아내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앞으로 잘 지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남편은 묵직한 목소리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건물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물 새거나 전기 문제 생기면 바로 부르세요.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살짝 피어났어요. 며칠 뒤 저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한때는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벌이가 절실한 신세라니. 백화점이나 사무직 아르바이트는 나이 때문에 다 거절당했어요. 그나마 식당 홀서빙이나 주방 보조 일은 가능했지만 오랫동안 손에 잡아보지 않았던 일이라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쟁반째 놓치기도 하고 손님 주문을 헷갈려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며칠 못 가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선 늘 집주인 부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분리수거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 특히 남편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계단을 닦고 있었지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아휴, 사는 집인데요. 깨끗해야죠.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함이 배어있는 사람의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괜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문득 싱크대 아래에서 물방울이 또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직 하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 같다고 생각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지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골목길 가로등이 노랗게 빛나고 집주인 부부가 마당에 서서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은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지. 남편도 돈도 호칭도 다 잃었지만 아직 나 자신은 남아있어. 새 집에 정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보증금은 간신히 마련했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 30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찍 나가 동네 일자리 전단지를 보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55. 죄송하지만 저희는 40대 초반까지만 구해요. 체력이 안 되실 텐데요. 단정하게 거절하는 목소리 속에서 제 존재가 필요 없는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렵게 얻은 건 식당 주방 보조 자리였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양파를 까고 그릇을 씻고 무거운 국솥을 나르는 일이었죠. 손에 익지 않아 자꾸 늙고 그릇을 떨어뜨려 사장님이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몰려 정신없는 저녁 시간, 서빙을 돕다 주문을 잘못 받아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어요. 집안일도 대부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대신 해주셨고 저는 그저 사모님 소리 들으며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해본 것도 없었구나. 땀에 젖은 앞치마를 풀며 거울을 보는데 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못 가 그 식당에서도 잘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손이 느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게 주인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와 햇볕 아래 서 있는데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마치 지워져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월세 날짜는 코앞인데 지갑엔 10,000원짜리 몇 장뿐.
이젠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걸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번 달 월세를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따뜻했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해요. 여유 있을 때 주세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세상에 단 한 줄기 의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방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자책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싱크대에서 여전히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이제 제 삶의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리는 작은 균열. 그게 바로 지금 제 인생 같았지요. 월세를 늦게 내겠다고 말한 날 이후 저는 집주인 부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이런 걸까? 하지만 정작 집주인 부부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닦으며 마주치면 오늘 일 나갔다 오셨어요? 힘들죠? 날도 더운데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늘 살뜰히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아내는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제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말을 걸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203호 젊은 세입자가 닭을 한 마리 사서 집주인 아저씨에게 건넸다 하더군요. 그동안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닭을 삶았는데 혼자 드시기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드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남의 집 밥상에 초대받는 게 괜스레 신세 지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채 따뜻하게 웃는 얼굴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집주인 부부의 집은 저와 같은 건물 꼭대기층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 문을 열자 낡았지만 정갈한 가구와 오래 쓰인 생활 흔적들이 편안한 온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갓 삶은 닭백숙이 김을 내고 있었고 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요즘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아주머니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며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크게 부도 맞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탄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저 혼자만 나락에 떨어진 게 아니었구나 싶어 왠지 모를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식탁 위에선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고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껏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늘 남편 그늘에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든 쉽게 주어지다 보니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더 부끄럽고 자책이 돼요. 아주머니는 제 손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잖아요. 아저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밥 한 끼가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이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조금은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 전등이 은은히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세상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기물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레버를 아무리 눌러도 헛도는 소리만 나고 물이 넘칠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이런 날에 한 번에 고장이 나네.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어요. 출장 수리업체를 부르려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눈앞이 막막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다음 주 월세도 빠듯했거든요. 망설이다가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화장실이 고장나서요. 그런데 지금 돈이 마땅치 않아 업체를 부르긴 힘들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잠시 뒤 집주인 아저씨가 땀을 흘리며 공구 가방과 함께 구입해온 부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급하게 철물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금방 고쳐드릴게요. 단단한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변기 뚜껑을 닫아두길 바랐지만 그는 태연하게 덮개를 활짝 열고 속을 살폈어요.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속살을 들켜버린 듯 민망했거든요. 오래된 부품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갈아 끼우면 돼요. 아저씨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나사와 볼트를 조여갔어요. 낡은 파이프를 힘주어 돌릴 때마다 팔뚝 근육이 드러났고 굵은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집에선 늘 무기력한 남편만 보아왔는데 지금 눈앞의 사람은 정반대였거든요. 나이는 지긋했지만 무언가를 다루고 고치며 묵묵히 땀 흘리는 모습은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물론 그럴 처지도 아니고 집주인 아저씨는 엄연히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잠시 스쳐간 못된 상상에 스스로 놀라 손끝을 꼭 쥐었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일어났어요. 물을 내려보니 시원하게 싸하고 흘러내렸어요. 그 소리가 어쩐지 제 안에 막힌 무언가가 뚫린 듯 묘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서둘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망해서 부탁드리기조차 어려웠는데 그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는 집인데요. 장이 튼튼하신가 봐요. 뭘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농담을 건네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목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어요. 집주인 부부의 친절이 고마웠지만 그날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식당에서 접시 수십 개를 닦고 손끝이 불어 터질 만큼 물에 불려 돌아온 밤. 집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눕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둠 속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어요. 고단한 하루 끝 겨우 눈을 붙이려던 순간이었어요. 삑!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거세게 고동치며 온 귀가 현관 쪽에 쏠렸어요. 잘못 들은 걸까 싶어 숨을 죽였지만 곧이어 띠릭하는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누구지?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듯 방 안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끼익 방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눕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낯선 체온이 제 옆에 닿아왔어요. 숨소리, 낮고 굵은 기척, 익숙한 듯 하지만 너무 낯선 그 울림에 저는 용기를 내어 속삭였어요. 누구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떨어진 목소리. 저예요. 저. 분명히 들었던 목소리. 건물 복도에서 늘 들려오던 그 음성. 집주인 아저씨였어요. 순간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체를 알았다는 안도, 그러나 왜 이 시간에, 왜 제 방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심장을 조여왔어요. 아저씨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묵직했어요. 월세가 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몸을 내 등 뒤에 밀착하며 양손으로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간신히 참아내고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숨길 수 없는 몸의 떨림에 내 자신에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는 그의 그것이 들어온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소리쳐야 할까? 경찰을 불러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얽혔어요. 이 건물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제 신세, 그의 아내가 받을 상처, 그리고 오늘까지 보여준 친절한 모습들. 숨막히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죽은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눈만 감으면 도어락 소리와 낮게 울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머리를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주친 집주인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어요.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냥 조금 뒤척였어요. 그 순간 너무 큰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불이 나게 집을 나섰어요. 식당에서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설거지에 손을 대이기도 했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라는 물음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요? 남편도 있고 요즘 혼자 드시기 외롭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저씨와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까 걱정돼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주인 부부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나물 반찬과 김치찌개, 그리고 삼겹살 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앞에 고기를 올려주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요. 요즘 고생 많다면서요. 아저씨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채웠어요.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가끔 고개를 돌릴 때 느껴지는 시선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식사가 이어지던 중 아주머니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쉬겠다고 했어요. 남겨진 건 저와 아저씨뿐이었어요. 고요한 거실에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어요.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도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잔에 술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힘든 사람끼리 오늘 하루쯤은 잊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에 가져갔어요. 쓰디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몇 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어요. 아저씨는 무겁던 표정을 풀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예전엔 크게 실패한 적 있어요.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살게 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요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다 무너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날의 얘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술잔은 더 비워졌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막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 몸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술기운에 휘청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달아올랐고 심장은 술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어요. 아파트 복도 불빛이 유난히 희미해 보였고 집안에 들어서자 고요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저녁 내내 주고받았던 대화,
아저씨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잔을 부딪히던 순간에 묘한 떨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느새 귀는 현관 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어요.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 띠릭하고 열리는 소리가 언제라도 들려올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작은 바람에도 문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끝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은 고요했고 방은 적막했어요. 그제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도어락 소리를 기다린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그날 밤 공포와 수치 속에서 몸을 웅크렸던 제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그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과 귀는 밤마다 현관 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 모순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까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도어락 소리를 기다리며 미쳐버릴 듯 뒤척였어요. 며칠 내 끝끝내 울리지 않는 도어락, 울리지 않는 소리. 혼자만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삼겹살에 소주를 나눠 마시던 때도 그렇고, 계단 청소를 하다 마주칠 때도 그렇고, 집주인 아저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늘 똑같이 저를 대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낯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걸까? 저는 자꾸만 마음속에서 그 의문을 되뇌었어요. 분명 목소리는 그와 같았어요. 체온도 기척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으로만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의심을 거두려 했어요. 집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 건물 열쇠를 어떻게든 손에 넣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만약 그날의 침입자가 진짜 집주인이었다면 앞으로 이 건물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끝없는 공포와 죄책감의 연속일 테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 그 사람이었어.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저는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도리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온 발소리, 낯익은 숨소리, 그리고 저를 스쳐간 손길. 모든 게 그와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끝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착각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그날 밤의 진실을 흐려버리려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제 안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시간은 흐르고 그날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자기 위안에 기대어 저는 억지로 일상을 이어갔어요. 계단을 닦는 집주인 부부의 뒷모습,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건네는 아주머니의 얼굴. 모든 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삑, 디릭.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방문이 열리고 낯익은 무게가 제 옆에 내려앉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익숙하게 다가오는 체온이 제 곁을 파고들었어요. 거칠지만 능숙한 손길이 당연하다는 듯 제 몸을 훑었어요. 저는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숨소리가 가빠지며
거부와 흔들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머리맡에 손을 뻗어 수면등을 켰을 때 그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어요. 집주인 남자였어요. 밖에서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다정한 남편이자 믿음직한 가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허락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 월세 대신이에요라며 아무렇지 않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었어요. 협박 아닌 협박, 선택 아닌 강요의 순간이었어요. 그의 모습이 역겨워 견딜 수 없어야 맞는데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거부할 수 없는 떨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열기. 저는 왜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끌리고 있는 걸까요? 안 돼, 멈춰야 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혐오와 욕망이 엉켜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끌고 갔어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집주인, 안에서는 제 삶을 흔드는 낯선 남자. 그 이중적인 얼굴 앞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때론 두려움과 욕망이 한자리에 서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